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신뢰받고 대량 생산된 전투기 중 하나인 P-51 머스탱은 사납고 폭력적인 독일군의 무서운 위협 속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안개의 섬을 구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독일과의 타협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환상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유럽 강국 프랑스는 독일이 공세를 시작한 지 불과 43일 만에 함락됐다. 영국의 경우 섬나라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에 접어들었습니다. 영국에 대한 독일의 폭격 작전인 정역전 빌리츠은 1940년 9월 7일부터 1941년 5월까지 지속되었으며 9개월 57일 연속으로 런던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을 뒤덮은 것은 더 이상 안개가 아니라 연기, 불꽃, 잔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위기의 순간 P-21 머스탱은 영국의 터널 끝에 빛으로 떠올랐다. 빠르고 장거리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비용 효율적인 항공기인 P-51은 단 102일 만에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완벽한 솔루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뛰어난 속도, 확장된 항속거리, 인상적인 기동성, 측류 날개 및 혁신적인 멀린 엔진과 같은 혁신 덕분에 머스탱은 영국 공군에 복무했을 뿐만 아니라 미 육군 공군에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연합군의 공중 패권을 확보하고 하늘의 힘의 균형을 다시 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P-51 무스탕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든 놀라운 엔지니어링 결정과 기술 혁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구성 요소는 오늘날까지도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개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P-51 머스탱의 탄생. 1940년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외침이 대서양 건너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전의 전략적 실수로 인해 영국은 이제 전력이 정점에 있는 독일 공군에 맞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소련에 맞서려는 계획에 몰두한 국가 지도자들은 방어 강화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전쟁 물자 생산이 정체되었다. 제조된 무기와 장비의 일부는 해외로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공군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영국 항공기 공장은 독일군의 공격 초기에 입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아 그들은 해외에서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이름은 미국이었습니다. 고립된 지리 덕분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 전쟁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국가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헨리 셀프가 이끄는 구매위원회를 설립하여 흔들리는 공군력을 강화할 전투기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에는 옵션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영국 표준을 충족하는 미국 항공기는 거의 없으며 커티스 P-40 토마호크가 가장 가까운 경쟁자입니다. 그러나 커티스의 공장은 이미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이어서 P-40이 심각하게 부족해 대량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North American Aviation의 사장인 킨들버거는 항공 역사를 영원히 바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커티스의 라이센스를 받아 P-40을 생산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항공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North American Aviation의 킨들버거 팀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체결한 지 단 102일 만에 프로토타입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NA-70X라고 명명된 프로토타입은 1940년 9월 9일에 완성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6일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단 3개월 만에 백지 상태에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항공기로 발전했습니다. NAA의 그룹도 모서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립항공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가 제공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진보된 공기 역학적 개념을 통합했습니다. 멀린 엔진. P-51 무스탕은 매끈한 기체 때문이 아니라 엔진 때문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무스탕의 디자인은 큰 가능성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 디자인은 영원히 저고도 작전에 국한되었습니다. 초기 P-51 무스탕계는 앨리슨 V170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낮은 고도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했지만
상당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앨리슨 V177은 단 하나의 압축 수준만 갖춘 단일 스테이지 과급기를 사용하여 저고도에서 중고도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15,000피트 이상에서는 공기가 얇아져 단일 스테이지 과급기가 충분한 흡기 압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엔진 출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1,000피트에서 30,000피트 사이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는 유럽 전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공포 사격을 피하고 적 폭격기를 매복하거나 아군 폭격기를 호위하기 위해 에일리손이 장착한 P-51 무스탕은 그러한 높이에서 효과적으로 전투하는 데 필요한 속도나 상승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초기 무스탕은 정찰, 적어도 순찰 또는 훈련과 같은 역할로 제한되어 더 높은 고도에서 BF-109 또는 F-바뷰 190과 같은 독일 전투기와 경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단점은 1942년 4월 롤스로이스 시험 조종사 로널드 하커가 앨리슨 동력 머스탱을 조종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저고도 및 중고도에서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다른 엔진의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하커는 스탠리 후커가 디자인한 2단계, 2단 과급기와 인터쿨러를 갖춘 엔진인 롤스로이스 멀린 61에 장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들은 멀린 엔진을 장착하여 무스탕 하우데를 개조하고 무스탕 X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셰퍼드 선장은 1942년 10월 13일에 첫 번째 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12월까지 시험을 통해 새 전투기의 탁월한 고고도 성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국 시험의 성공에 따라 North American Aviation은 자체적인 멀린 구동 머스탱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XPGLB는 1942년 11월 30일에 1450마력을 생산하는 파카드 V650 스트레인 멀린 엔진, 영국 멀린의 미국산 버전으로 구동되어 비행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부 냉각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 후 P-51B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실현된 머스탱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엔진 교체가 아닌 미국 기체 설계와 영국 엔진 기술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한 항공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머스탕이 지미 스튜어트라면 멀린 엔진은 준 앨리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성능 향상은 놀라웠습니다. 멜린을 장착한 P-51 변형은 외부 연료 탱크를 사용하여 1600마일 이상 비행할 수 있어 조종사가 폭격기를 독일 영토 깊숙한 곳까지 호위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P-91D가 최종 버전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캐노피에서 발견되는 금속 프레임이 없는 투명하고 둥근 조종석 디자인인 플렉시글라스 버블 캐노피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투명한 플라스틱인 플렉시글라스는 항공기 사용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공중전에서 중요한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몸을 기울이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적 항공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P-51D의 각 날개에는 M2 브라우닝 59경 기관총 3개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빠른 발사 속도와 강력한 타격력을 지닌 무기는 적군 전투기를 파괴하고 폭격기에 피해를 입히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공중전을 변화시켰습니다. 멀린 엔진을 장착한 머스탱은 1943년 12월 독일 상공에서 최초의 장거리 폭격기 호위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도착은 새로운 공격 전술과 결합되어 1944년 초까지 연합군이 공중 우위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속도 뒤에 숨은 과학. P-51 무스탕의 인상적인 전투 기록은 숨겨진 장점, 즉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깨끗한 항공기 설계 중 하나로 만든 획기적인 공기역학 과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P-51 무스탕은 획기적인 개념을 최초로 지상에 적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NACA 공기역학자 이스트맨 제이컵스는 1930년대 후반에 무스탕용 측류 2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디자인은 날개 표면의 대부분에 걸쳐 원활하고 난류 없는 공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전체 항력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 날개는 난기류를 빠르게 발생시켰습니다. 측류 디자인은 대부분의 날개 표면에 걸쳐 부드러운 공기 흐름을 확장했습니다. North American Aviation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완성하기 위해 국립항공자문위원회와 협력했습니다. University of Washington 키rstin 윈터널리의 테스트에서는
NACA 45-100 익형이 표준 NACA 5자리 익형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 세계는 이론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혁신적인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무스탕은 완전한 측류 효과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NACA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제조 한계로 인해 무스탕이 광범위한 측류 흐름에 필요한 완벽한 표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은 날개 코드의 처음 15%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겉보기 결함에는 예상치 못한 이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측류 익형의 모양은 천음 속 항력 상승을 지연시키는 데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즉, 날개 위의 공기 흐름이 음속에 가까워짐에 따라 항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로 인해 무스탕은 더 나은 고속 성능을 발휘하고 많은 적을 앞지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PVB의 뛰어난 속도는 공기역학적 청결, 즉 물체가 최소한의 항력으로 공기 중에서 움직이는 능력에 대한 세심한 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부분, 틈 또는 돌출된 부분이 적어 항공기가 매끄러울수록 발생하는 항력이 줄어듭니다. North American Aviation 팀은 이 원리를 활용하여 능선, 돌출부 또는 돌출부가 사실상 없는 매우 매끄러운 항공기를 제작했습니다. 동체는 세미 모노코크 구조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세미 모노코크 구조가 내부 프레임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피부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P51의 본체를 가볍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체의 재료는 세심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항공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인 수피4S 알루미늄, 합금, 두랄루민의 일종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의 무게를 줄여 속도와 항속거리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머스탱의 동체가 돋보였습니다. 팀은 매우 부드럽고 저항이 적은 표면을 생성하는 고급 방법인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 원뿔 단면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몇몇 항공기가 따라올 수 없었던 뛰어난 기능이었습니다. 이러한 수학적 정확성은 P51의 놀라운 효율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무스탕의 냉각 시스템은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 및 과급기를 냉각해야 하지만 라디에이터를 외부에 배치하면 공기가 충돌하면서 항력이 증가하여 속도가 감소합니다. 많은 전투기가 라디에이터 항력으로 인해 속도를 잃었지만 P51의 매립형 냉각 시스템은 고속에서 항력 페널티가 거의 없이 작동했습니다. P51은 더 똑똑했습니다. 모든 것을 동체 아래 덕트에 집어넣어 항공기를 매끈하게 유지하면서도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했습니다. 메로디스 효과의 사용은 추가적인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라디에이터에서 빠져나오면서 작은 제트 기류처럼 배출되어 항력을 상쇄하고 약간의 추력 향상도 제공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것을 달성한 항공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P51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팀은 배기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배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고속에서 최대 20% 더 많은 추력을 추가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좋은 전투기를 훌륭한 전투기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스탕의 공기역학적 우수성은 광범위한 풍동 테스트 및 검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팀은 랭리 리서치 센터의 실물 크기 풍동을 포함하여 NACA 시설에서 PUC를 테스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테스트를 사용하여 설계를 개선하고 항력 원인을 식별 및 제거했습니다. NACA의 항력 감소 노력을 통해 무스탕은 더 빠르게 비행하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연합군 조종사에게 전투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루프트바페를 압도했다. 1943년 12월 독일 루프트바페는 유럽 상공에서 가공할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멀린 엔진을 장착한 P51 무스탕은 독일 전투기 조종사에게 대응하기 어려운 능력의 조합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배치되었을 때 P51은 독일에 대한 연합군의 전략 폭격 캠페인을 유지하는 열쇠로 간주되었습니다. 스피파이어나 P-7 썬더볼트와 같은 호위 전투기는 강력한 독일 공군으로부터 폭격기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연합군의 주간 폭격은 종종 큰 손실을 입었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P51은 스피파이어나 초기 BF-109 모델과 같은 경량 전투기를 능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스탕은 전투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동성을 통해 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롤 속도를 지닌 클라이머로서 뛰어났으며 자체 게임인 수직 전투 능력에서
BF-109를 능가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P-51의 속도와 핸들링 덕분에 독일 조종사들에게는 부족한 전술적 유연성을 누렸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뛰어난 속도 덕분에 어떤 전투에서도 이탈했다가 마음대로 재참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51 조종사는 교전 및 철수 시점을 결정하여 전투에서 중요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P-51은 폭격기를 목표물까지 호위하는 데 완벽한 도구가 되었고 유럽에서 고갈된 연합군의 항공 기수에 시기적절하게 추가되었습니다. 미 공군 편대는 전투기 그룹을 머스탱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 도착한 P-47 유닛을 제9공군의 P-51 장착 그룹으로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썬더볼트 및 라이트닝 유닛을 전환했습니다. 1944년 말까지 미 8공군 15개 전투기 부대 중 14개 부대가 머스탱을 채택했습니다. 충돌의 반대편에서는 노련한 독일 조종사들이 폭격기 편대보다 먼저 대규모 공격을 가해 미국 전투기를 회피하려고 시도했고 이륙하기 전에 한 번의 패스로 공격하여 호위대가 반응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1944년 봄 루프트와페의 막대한 손실, 대규모 공격의 위협, 나중에 중장갑된 스툼그룹의 FVU 198대를 사용한 중대 전선 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호위 전투기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지만 연합군은 독일 공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긴급하게 교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11은 특히 1944년 가을 전선에서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K-14 조준경의 도입과 클라버 컬리지의 개발과 함께 연합군의 수많은 방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표준 호위 임무 외에도 P-51과 그 변종은 독일 정예 조종사의 적수이자 공중 암살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폭격기 호위 및 지상 공격 임무에 탁월하면서 독일 전투기 공격을 자주 격퇴했습니다. 탁월한 속도와 전투 성능을 갖춘 P-51은 V1 비행폭탄을 추적하고 제3제국 공군의 전설적인 메서슈미트, 미, 262 Z 전투기를 격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P-1은 공중에서 거의 5,000대, 지상에서 약 4,200대의 적 항공기를 파괴했으며 공중전에서 자체 항공기 약 550대를 잃었습니다. 1984년 초 대량의 머스탱이 도착하면서 독일 영공에 대한 루프트와페의 통제력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범위혁명 P-51 무스탕의 뛰어난 작동 범위는 공기역학적 우수성과 강력한 엔진을 넘어 공중전의 과정을 재편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가 단거리 작전으로 제한되어 있던 당시 머스탱은 이러한 제약을 깨고 호위 능력을 제공하여 전략 폭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P-51의 놀라운 제품군은 내부 연료 시스템 설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P-51B 모델은 날개 탱크에만 184갤런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중반에 엔지니어들은 조종사 뒤에 85갤런 동체 탱크를 추가했는데 이는 판도를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수정으로 내부 연료 용량이 약 30% 증가하여 총 내부 저장 공간이 265갤런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종 P-61D 모델은 약간 더 큰 날개 탱크, 여전히 184갤런을 특징으로 하며 동체 탱크의 총 내부 용량은 69갤런입니다. 동체 탱크 배치는 이점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연료의 무게는 항공기의 무게 중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종사 뒤에 위치한 탱크는 가득 찼을 때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이동시켜 특히 빠른 기동이 필요한 전투 상황에서 비행기의 안정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메서시미트 BF-109 또는 포케볼프 FW 190과 같은 독일 전투기를 상대할 때 항공기의 꼬리를 무거워지게 만들어 민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게 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동체 탱크의 연료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고갈되면 무게 중심이 최적의 위치로 돌아가 전투에 필요한 민첩성을 회복합니다. 일반적으로 P-21은 날개 아래에 외부 투하 탱크도 탑재했습니다. 조종사는 먼저 동체 탱크의 연료를 사용한 다음 드롭 탱크로 전환하고 마지막으로 날개 탱크를 사용합니다. 전투가 임박하면 외부 탱크를 버려 무게를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스탕은 확장된 내부 용량에도 불구하고 폭격기를 적 영토 깊숙이 호위하기 위해 추가 범위가 필요했습니다. 외부 드롭 탱크, 각 날개 아래에 분리 가능한 연료 용기가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표준 설정에서는 2개의 75갤런 탱크를 사용했으며 전쟁을 통해 용량이 발전했습니다.
이후 모델에는 108갤런 또는 110갤런 탱크 2개가 탑재되었습니다. 최대 드롭 탱크 구성으로 총 연료 용량이 419갤런으로 증가하여 피피슈왈디의 범위가 2055마일로 확장되었습니다. 무스탕의 종이 기계 낙하 탱크는 다른 항공기에 사용되는 금속 탱크와는 달리 영리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일회용 용기는 금속 용기보다 더 가볍고 저렴하며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독일 영토에 버려진 귀중한 고철을 적에게 거부했습니다. 조종사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동체 탱크에서 연료를 태운 다음 목표 지점의 중간에 탱크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적 전투기가 나타나면 조종사는 즉시 외부 탱크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장거리 호위대는 전투와 복귀를 위한 내부 예비력이 완전히 갖춰진 민첩한 도구 파이터로 변모했습니다. 무스탕의 주행거리 혁명은 연료 용량과 효율적인 사용을 결합했습니다. USAF 테스트에서는 P9이 갤런당 5.055 64마일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구성은 갤런당 6, 7마일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 수치는 인상적인 전투 성능으로 이어졌습니다. P571B는 7000피트에서 시속 359마일의 깨끗한 구성으로 755마일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드롭 탱크는 이를 시속 339마일로 1150마일, 경제적인 순항 속도로 1530마일로 확장했습니다. 독일 심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폭격기는 머스탱이 도착하기 전에 전투기 호위 없이 최대 20%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P-51이 폭격기를 베를린으로 호위하기 시작한 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전략 폭격과 공중 우위의 결합이 독일의 전쟁 생산을 마비시키고 분쟁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스탕의 사거리는 공중전의 기본 역학을 변화시켰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P-51이 영국에 기반을 둔 최초의 단일 엔진 비행기로 독일을 관통하고 처음으로 베를린에 도착했으며 루마니아의 플로에스티 유전 상공에서 중폭격기와 함께 처음으로 이동한 항공기라고 강조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한때 유럽 하늘의 아이콘이었던 P-51 머스탱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 공군의 표준 전투기로 사용되었습니다. 1948년 미군은 이 차량을 F-51로 재지정하여 이 전설의 여정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술의 급속한 발전, 특히 제트기의 등장으로 인해 F-51은 점차 중심 역할을 상실하고 더 새롭고 현대적인 전투기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F-91의 운명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됐다.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공격 임무에 다시 투입되어 1953년 휴전까지 전술 폭격기 및 정찰기로서의 지속적인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1947년 이전에 미국 전략항공사령부는 P-51의 탁월한 사거리를 활용하여 전략 임무를 위해 F-6 및 F-8T 트윈 머스탱과 같은 변형과 함께 사용하여 P-51의 가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지정 이후 1946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 공군과 주방위 공군에서 변형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까지 대부분의 F-21은 인격품으로 간주되어 공군 예비군과 주방위 공군으로 이전되어 항공기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F-51T가 미국과 한국 공군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의해 전장으로 수송되는 주요 변형이 되었습니다. 폭탄과 로켓으로 무장한 이 전투기는 특히 1952년 제트 추진 F-80 슈팅스타의 도달 범위 너머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에서 작전을 수행했을 때 지상 공격 역할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지상 화재에 취약한 냉각 시스템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판명되어 근접 지원 임무 중에 수많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51은 1953년 리퍼블릭 F-84와 그럼만 팬터로 대체될 때까지 전폭기 부대와 함께 싸웠습니다. F-1의 이야기는 미국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호주 왕립공군의 77비행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비행대에서 근무했으며 55개국 이상에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향상된 F-51H는 구조가 복잡하고 예비 부품이 부족하여 한국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는 머스탱의 전투 역할이 쇠퇴했음을 나타냅니다. 미 공군이 F-51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을 때
수백 대가 개당 약 51,000달러에 민간 시장에 판매되었습니다. 디자인 관리는 V657 엔진, 개선된 날개, 민간 및 군사 지원 시장을 위한 향상된 화력으로 F-51D를 개조한 캐발리어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에 전달되었습니다. 1967년과 1972년에 미 공군은 카발리엘에서 이 개조된 F-52를 재구매하여 군사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남미와 아시아로 보냈습니다. 카발리아 무스탕 한 대는 현재 플로리다 주 에글린 공군 기지에 있는 공군 군비 박물관에 항공기의 긴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포울이 미군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1968년으로 로기드 YH-5 샤이엔 헬리콥터의 테스트를 지원하면서 NH-73X 프로토타입 이후 거의 30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4류 89대가 생산된 P-51 또는 F-91은 제2차 세계대전을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과 민간 시장의 흔적을 남기며 20세기의 지속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P-51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대 세계에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전설적인 항공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